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준비 자산이 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란 기관이 규칙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고 책임 소지까지 한 방에 정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 이야기의 뜻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펑자오가 올해 8월 홍콩 비트코인 아시아 무대에서 했던 말이 이번 12월 달에 다시 확산되는 흐름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비트코인을 어떤 구조로 다루기 시작을 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레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요. 기관 통로가 늘어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가격도 안정되고 또 우상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올해 10월달 고점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오늘 기준 비트코인 가격도 9만 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누가 들어오느냐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창펑자오는 그 무대에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기관과 국가 그리고 주 단위의 주체들까지도 포트폴리오에 넣는 흐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인데 포트폴리오가 신념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순간 그 자산은 투자위원회, 리스크 한도, 회계, 보고 의무, 규제기관의 시선까지도 전부 다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준비자산으로 간다는 말은요. 이 사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관리되는 자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선언에 가깝다라는 거. 관리되는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창펑자오는 ETF랑 DAT를 같이 꺼낸 이유가 나옵니다. ETF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로죠. 제도권이 허용한 상품이고요. 기관이 내부 규정에 맞춰서 담기 쉬운 형태입니다. 근데 DAT, 즉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크립토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자본의 대부분이 기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펑자오가 말하는 것처럼 DAT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크립토에 접근하는 이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유연하다는 말의 실체를 짚어야 돼요. ETF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상품이죠. 반면에 DAT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때로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효과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코인 시장 내부의 매수세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주식시장 내부의 자본 조달과 수급 구조로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말 그대로 비트코인 수요의 엔진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 수요 엔진이 늘어나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흔들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창펑자오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큰 배가 더 안정적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이 큰 방향에서 맞는 말이겠죠. 시장이 깊어질수록 한 번의 충격이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힘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반대로 단기 흔들림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DAT는 주식시장 레버리지랑 군중 심리를 같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깊지만요. 또 동시에 단기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이 중간 과정은 더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기관화의 현실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펑자오가 그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게 던진 말은 이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CFTC가 미국인이 국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이 해외 거래소를 잘 풀어주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창펑자오 본인도 새 규정이라기보다는 예전 규칙이 다시 전면에 나온 것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규제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를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CFTC는 올해 8월 28일 FBOT 등록 프레임워크를 재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라도 이 정해진 등록과 조건을 갖추면 미국 내부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밖으로 나간 거래를 규제의 레일 안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국익 계산입니다. 이 거래가 밖에 있으면 감독도 못하고 사고가 나면은 피해만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거래가 안에 있으면은 규제도 가능하고 산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멋있죠. 하지만 시장을 바꾸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니라 인프라라는 거. 이 미국은 올해 3월 6일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취급하는 전략 준비자산을 공식 문서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국가자산 관리 체계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올해 12월 4일 CFTC는 규제 시장 안에서 상장 현물 크립토 상품이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무인데요.
거래 인프라가 바뀐다는 거고, 미국 SEC랑 CFTC 스태프는 9월 달에 등록 거래소가 특정 현물 크립토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공동 스태프 스테이트먼트를 냈고요. 거래 장소 선택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크립토를 밖에서 단속하는 대상이 아니라 안에서 관리하는 시장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현물 매매 기준만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국제정세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지금 크립토를 단순 혁신산업으로 보지 않아요. 달러 체계랑 자본시장 경쟁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거. 홍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중국 본토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홍콩은 한 나라 두 제도라는 구조 안에서 디지털 자산 허브를 키우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는 홍콩의 대형 라이선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시키 측에서 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홍콩이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금융 허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해시키가 DAT 전략을 내세운 5억 달러 규모 디지털 트레저리 펀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장사가 크립토를 축적해서 가격 상승과 규제 환경 변화의 수혜를 노린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고요. 로이터는 이런 흐름이 스트래티지의 성공 이후에 확산됐다고 설명해요. 즉 미국의 제도 레일과 홍콩의 자본시장 실험이 한 방향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비트코인은 진짜 준비 자산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비트코인은 준비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 자산처럼 다뤄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중이라는 거. 이 준비 자산의 본질은 안전이 아니라 관리이죠. 누가 보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규칙으로 사고가 처리되는지, 어떤 보고를 하는지, 이게 정리되는 게 준비 자산의 세계입니다. 이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시장이 만드는 거는 그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실전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오른다는 자산이 아니에요. 거시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요. 이 주식시장 레버리지가 접히면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기준 미국 연준은 이 금리를 내렸고 일본은 올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환율과 포지션 조정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가격 예측보다도 구조 점검이 먼저입니다. 이 구조 점검의 포인트는 딱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규제 레일이 확장되는가, CFTC의 규제 시장 현물 거래가 실제로 시장에 자리 잡는지, SEC랑 CFTC 협업이 말이 아니라 룰로서 이어지는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AT가 건강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DAT는 강력한 통로지만요, 기업 거버넌스랑 커스터디, 이 회계 사이클 리스크가 같이 온다는 거. 확산이 진짜 모델로 가는지, 테마 장사로 흐르는지,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시 충격이 레버리지를 접는 국면인가입니다. 이때는 어떤 좋은 뉴스다라고 할지라도 이 단기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겠죠. 반대로 거시가 안정되면은 레일이 깔린 자산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경향이 생기겠습니다. 이 창펑자오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발언은 미래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를 요약한 문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ETF가 아니라 규제 레일입니다. 미국이 레일을 깔고 홍콩이 자본시장 실험을 하고 기업들이 DAT라는 형태로서 주식시장에 돈을 끌고 들어오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더 두꺼워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과정은 조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제 비트코인은 더 큰 시장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인 거고, 이 준비자산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레일이 완성되는 속도겠습니다. 어린 왕자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등락은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거는 그 표면 아래에서 묵묵히 깔리고 있는 거대한 규제의 레일과 자본의 통로라는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었습니다. 준비자산이라는 단어에 현혹돼가지고 당장의 가격표만 쳐다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진정한 투자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어가는 새로운 구조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완성되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심은 가장 확실한 가치로서 증명이 될 겁니다. 오늘도 본질을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시장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기회는 자라고 있고,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은 원칙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비중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을 때보다 차트도 흔들리고요, 말도 많고 분위기가 떠들썩할 때가 오히려 시장 입장에선 훨씬 더 건강한 구간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냉정하고 잔혹한 이야기지만요, 이 시장이라는 게 늘 고점 찍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하락이 길어지고 힘들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은 생각보다 크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바로 이 하락 구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요,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포기의 끝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견디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나만의 원칙을 만드시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현금 비중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현금은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힘인 거고 멘탈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예요. 하락했을 때 느껴야 될 감정이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 왔구나라는 거.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시장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이 되어줄 겁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요. 상승장과 하락장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준다는 거.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거는 속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달으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될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